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은요, 관계법규 13개 법률인데요. 우리 13개 법률 중에서 이제 주관식, 이거는 우리가 시험에 나오지 않겠느냐, 인간적으로. 해서 제가 문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 자료가 절대적인 자료는 아니에요. 제가 뭐 꼭 나온다는 게 아니라,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된다. 그랬지, 언제 제가 그랬지, 시험에 나온다고 절대 안 했습니다. 나온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했지, 제가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는 이야기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하고 최선을 다해서 한번 갈로 속에 있는 거를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자. 그동안에 어떤 뭡니까? 우리가 1회부터 제가 강의를 쭉 해왔으니까 한번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이제 문제를 만들어 봤는데, 중요한 거는요, 이 갈로에 있는 내용보다는, 옆에 이렇게 언저리 같이 있는 거, 얘들을 같이, 가족이라 그래요, 가족. 얘들 말고 같이 있는 가족들, 소중한 가족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장수명 주택이 1번부터 나오잖아요. 그러면 장수명 주택을 갈로를 집어넣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그래서 이 문제 자체는 꼭 그 안에 있는 갈로만 나온다는 게 아니라 그 문항 자체가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다. 그 전체가. 그러면 이런 이야기죠. 장수명 주택은요. 자, 제목은 지어놔야 됩니다. 이게 관계법규고요. 주관식 특강인데, 자, 오늘은 1번입니다. 1번. 우리가 1번, 2번으로 끝나요. 내일 끝납니다. 바로 이게 계속 하는 게 아니고, 날이면 날마다, 제가 맨날 하는 게 아니고요. 딱 오늘하고 내일 딱 끝내버립니다. 이거. 2시간씩 해가지고. 자, 장수명 1번에, 장수명 주택. 길장자, 수명이 길다. 그래, 사람이 오래 살려면은 뭐 해야 됩니까? 사람이 주택이 아니고, 사람이 오래 살려면 내구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신랑도 있잖아요. 이번에 우리 이제 딸도 결혼했지만, 신랑 될 사람을 제일 먼저 뭘 보냐? 내구성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오랫동안 맨날 몸 아프다 이러면은, 그저 아무리 머리 좋아도, 천재 소리 들어도, 이 내구성이, 두 번째는, 가변성. 가변성이 있어야 돼요. 가변성이 뭐냐? 그때 적응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변화가 쉽게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수리 용이성. 그럼 우리 갈로는 2개밖에 없지만은, 갈로를 몇 개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3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3가지가 내구성과, 가변성과, 여기는 수리 용이성. 이 3가지가 우수한 주택이다, 우수. 그래서 요거 포인트는요, 누가 수리해야 돼요? 장수명 주택은 누가 수리해야 돼? 내가 수리해야 됩니다, 내가. 남한테 맡길 거 없어요. 내가 수리해야 되지. 남이 수리를 해주나? 내가 수리된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제목이 있어요. 이거 제목은, 등록사업자, 주택법이죠? 등록사업자의 등록 요건입니다. 등록 기준이죠, 말하자면은.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 보면은, 연간이에요, 연간. 우리가, 이 주택법에 말하는 사업자 중에서 등록사업자라는 사람은, 연간 20호나 20세대 이상을 주택을 건설한 사람이요. 주택 건설 사업도 있고, 연간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를 조성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주택이나 대지를 조성하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등록을 하러 가라 이겁니다. 등록을 하러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돼요? 그렇습니다. 국토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더 줄여가지고 국토장관. 더 줄이면
국장. 예. 너무 말이 줄이면 안 돼요. 나중에는 장해부 장. 어? 뭔 장인지. 국토장관까지 갑시다. 뭐 국장 해도 안 돼. 국장 해도 아니 국토교통부 장관인데 국장님 하면 기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장관님들은 국장님 내 밑에 국장을 한 56개를 거느리고 있는데 내가 국장 아니야. 어? 나는 장관이지. 국토장관한테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 등록을 할 때에 뭐가 없어야 됩니까?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됩니다.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등록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럼 등록 요건은 자본금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기술 인력 확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무실이 있어야 됩니다. 사무실. 그러면 등록은 요번에 밥 누가 사야 돼? 자기가 사야 됩니다. 자기가 사야 돼. 그럼 자본금은 개인으로는 얼마냐? 2억? 2억 하신 분 있어요? 6억이라 그래도 설마? 2억은 주택관리업자겠지. 주택관리업자. 어? 네. 요거는 6억 원입니다. 6억 원 이상의 자산평가에. 예. 6억 원 이상의 자산평가에. 저는 2억 해서 깜짝 놀라가지고 까딱하면 저 창문이 집 던집니다. 제가 창문이 뛰내린다고 잘못하면은. 우리가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뛰내리는 거 잘 좋아했어요. 영로 딸이 어릴 때 영로 딸이 그냥 막 여름 되면요 그냥 뛰내립니다. 뭐 뛰내리는 거 장난이야 이거는. 예. 뛰내립니다. 잘못하면. 자, 6억 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이다. 그 다음에 법인은 그렇죠. 3억 원 이상이. 3억 원 이상인데 이거는 자산평가액이 안 들어갑니다. 그냥 3억 원 이상의 출자금이죠. 출자액. 예, 출자금. 출자금액. 기술력은 자, 두 가지죠. 예, 주택을 건설할 건지 아니면은 대지를 조성할 건지. 그럼 주택 건설 사업은 뭐예요? 건축 관련 기술자, 기술인 한 명 이상 있으면 되고, 대지는 토목이죠. 예, 토목 관련 기술인 한 명 이상. 사무실은 예, 면적 제한은 없는데 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이 사업 자체를 영위 가능한 그런 면적이면 되겠다. 그 다음에 결격 사유. 미성년자 안 되죠. 피성년 후기인, 피한정 후기인. 이 법이나 부정수표 단속법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끝나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법과 부정수표 단속법에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선고받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예?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말소 후에 몇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년) 어디서 나왔죠? 예? 주택임대관리법. 네. 그럼 여기서 일단은 우리가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된다. 이런 게. 예. 그리고 등록 요건 갖추면은 드디어 등록증이 주죠. 근데 그 등록증을 누가 발급해줘요? 국토장관이 발급을 해줍니다. 요거예요. 그러니까 1번, 2번은요, 누구한테 등록해야 되냐? 그 2번의 정답이 뭐예요? 국토교통부 장관 다 쓰셔야 됩니다. 또 어떤 분은요, 시험장에 가가지고 국장 쓰신 분 있어, 국장.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끼리 할 때는 국장인데, 어디 가면요, 국토교통부 장관 다 써주셔야 돼요. 선생님이 국토장관이 써도, 여러분들은 뭐 써야 돼?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다 써주셔야 돼요. 이게 말이죠. 판스용이 있고, 답안지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판스용을 쓰면 안 돼요. 답안지용을 써야 돼요. 답안지용. 아시겠죠? 자, 3번 들어갑니다. 자, 그럼 하나 더 물어볼게요. 이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인데 등록 수탁기관이 있습니다. 요걸 위탁시키죠. 위탁받은 사람을 등록 수탁기관이 됩니다. 등록 수탁기관인데 이 등록 수탁기관 한 개만 이야기해 보세요. 한 개만.
등록 수탁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예요? 한 개만. 그 많은데 한 개로 생각이 안 나요? 한 개만. 어디 뭐 많이 해라는 게 아니고, 예. 한국토지주택공사인데 줄여가지고 주공이죠. 주공, 한국토지주택공사 한 개. 또요. 그래서 국토연구원 잘 하시면서, 국토연구원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위치가? 수원에 있다고? 제가 알고 있기는 저기 어디지? 3번 옆에 어디요? 평촌, 그래. 평촌 가는데 거기 있던데. 제가 국토연구원 있잖아요. 거기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제가. 논문 때문에 옛날에 한번. 그 다음에 또 어디냐면은 뭐지? 한국부동산원. 이렇게 등록 수탁기관이 있으면은 그 사람한테 위탁을 시킬 수가 있어요. 아직까지 시험은 안 나왔는데 등록을 국토장관한테 하지만은 이런 식으로 등록 수탁기관인 주택공사나 국토연구원이나 한국부동산원. 옛날에 지금 한국감정원이 뭐로 바뀌었어요? 한국부동산원으로 바뀌었죠? 예. 자, 3번 들어갑니다. 건설사업자로 간주되는 등록사업자가 건설할 수 있는 주택은 5개층 밖에는 못 지어요. 자,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자, 요때 지금 이제 요거는 등록사업자잖아요. 그죠? 등록사업자인데 이 등록사업자가 시공 능력을 갖추면은 시공자가 됩니다. 시공자. 그러니까 이때 시공자를 뭐로 불러요, 여러분들? 뭐로 간주되는? 건설사업자로 간주되는 시공자가 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건설사업자로 간주되는 시공자가 되거든요. 그럼 이때 시공 능력을 갖춘다는 거는요, 등록사업자가 할 수 있는 거는 요거잖아요, 지금. 요거죠. 요거 가지고는 시행자, 사업주체. 시행자밖에 할 수가 없어요. 시행자입니다. 근데 이 시행자가 뭐까지 하겠다? 공사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공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요때 시공을 능력 있잖아요, 요거는 자본금하고, 그거 적어 놓습니다. 기술 인력하고, 또요, 실적이 있어요, 실적. 그래서, 자. 등록사업자의 등록 기준은 자기가 사야 되고, 시공 능력을 갖출 때는 자기가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실적. 요거는 자기가 실적이 있어야 된다고. 자본금은 개인은 얼마죠? 10억 원 이상. 자산평가액이죠. 자산평가액으로서 10억 원 이상. 그다음 법인은요, 5억 원 이상. 법인은 5억 원 이상. 그리고 기술력은 돼지든 뭐 토목이든 기술력은 어디 가서 이거 건축이나 토목 관련 건축하고 토목 각 한 명씩 포함을 해서 3명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까? 각 한 명씩 포함을 해서 토목이나 건축 관련 기술인 각 한 명씩 포함을 해서 3명 이상 있어요. 실적은요, 최근 몇 년간? 5년간에 100호나 100세대 이상이죠. 최근 5년간에 100호나 100세대 이상. 이거는 시공 능력이라 그래요. 시공 능력. 그러면 시공 능력을 갖췄습니다. 갖추면은요, 시공을 할 수가 있죠. 그 요때 시공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원칙은 몇 층까지? 요렇게 갖춰도 원칙은 5개층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5개층 이하밖에는 건설할 수가 없다. 근데 예외적으로 6개층 이상의 아파트 건설 실적이 있거나 또는 최근 몇 년간? 3년간. 여기 나와요. 요때 최근 3년간에 300세대 이상의
주택에 건설 실적이 있으면 몇 개 층 이상도 6개 층 이상도 건설할 수가 있다. 요겁니다. 물론 이제 바닥 면적 합계 300제곱 이내마다 한 개소 이상의 직통 계단을 설치할 때는 6개층까지 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어요. 엘리베이터 설치할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그거는 일단 갈로 속에 있는 거 놔두시고요. 그러니까 시공 능력을 이런 식으로 갖춰도 시공을 할 수 있는 부분은 6개층, 그러니까 5개층밖에 안 되는데 이분이 아파트를 건설할 실적이 있거나 최근 몇 년간 3년간에 300세대 이상의 건설 실적이 있단 말이죠. 이럴 때는 6개층 이상도 건설할 수가 있다.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는 지문에서 단지 우리 답은 3년간 300세대 이상이잖아요. 제가 그랬죠. 그 지문에 답만 외워서는 안 된다고. 지금 이게 전체적인 흐름을 아셔야 되는 거죠. 이게. 그럼 주관식 문제일 수 있잖아요. 어디가 갈로 쓸지 몰라요. 제가 이 문제를 낼 때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문제 넣으면 어떻게 할 건데? 요 100 놓고 이런 식으로. 5년간 있잖아. 이런 거 딱 갈로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1번 해놓고 2번의 갈로 속에는 요걸 딱 갈로 속에 3년 300. 그러면 1번, 2번 요걸 두 개 다 시험에 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즘 출제 경향은요. 어떤 답 우리가 3년에 300 요것만 달달달 외워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절대 그런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난 다음에 보세요. 등록 사업자의 등록 기준과 그 등록 사업자가 시공 능력을 갖출 때 시공을 할 수 있는 부분. 그럼 시공 능력을 갖춘다는 거는 요거 자기가 실적을 갖추고 시공을 할 수 있을 때 시공은 얼마까지 되느냐? 요겁니다. 요건 시공 범위죠. 요거는 뭐예요? 시공 능력이고 요거는 시공 범위. 그러니까 어떤 분은요, 어디서 보기는 봤는데 이거하고 막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 이게 시공 능력인지 시공 범위인지 이게 시공 범위 같고 여기 시공 능력 같잖아요. 막 헷갈리는 거예요. 왜? 그분이 이렇게 한 번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공부한 적이 없으니까 그냥 밑줄만 긋잖아요. 공부할 때. 기본서 읽을 때 밑줄만 긋잖아요. 그러니까 체계적인 밑줄을 끄도 이런 식으로 체계를 한번 만들어 봐야 돼요. 자기 나름대로. 그러니까 오늘 3개 했습니다. 3개. 뭡니까? 등록 사업자의 등록 기준. 그 다음에 시공 능력을 갖춘 시공자의 시공 범위. 시공 능력자. 시공 범위. 그런 것까지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자, 좋습니다. 4번 들어갑니다. 4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계약을 체결할 때 사업 주체와 감리자 간에, 자, 그러면 주택법에는 무조건 감리자예요. 건축법에는 공사 감리자, 공사가 들어가죠. 감리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감리자라는 것은 감독과 관리한 사람인데 공정하게 계약이 체결되도록 하기 위해서 뭐를 정하여 보고할 수 있다 했냐면은 감리 용역 표준 계약서입니다. 감리 용역 표준 계약서. 여러분들 감독과 관리를 하는 것은 일종의 용역으로 보는 겁니다. 용역. 그 사람이 일을 갖다가 제공하는 거죠. 감독과 관리하는 것은 일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을 제공한다는 것은 뭐냐? 용역이에요, 용역. 우리가 용역 맡긴다 하죠. 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갖다가 받을 게 있는데 돈을 안 받고 막 돈을 안 줘. 그러면 이제 큰 다리 밑에 보면은 돈 떼인 돈 받아줍니다. 용역업자 몇 개, 용역업자. 떼인 돈 받아줍니다. 그죠? 그럼 떼인 돈 받아준다. 몇 대 몇? 떼인 돈 받아줍니다. 비율이 몇 대 몇이에요? 그건 시험 안 나와요. 몇 대 몇이냐면은 2대 8입니다. 2대 8. 예, 8은 자기 먹고 2밖에 안 줘요. 예. 예, 그런데도 왜 하느냐? 예, 이라도 받아가자는 의미도 있지만은요, 억울하거든. 내가 쟤한테 속은 것만 너무 억울해. 배신당했어. 나는 이라도 받으면서 네가 받은 내한테 준 고통 조금이라도 네한테 앵겨주겠다. 요겁니다. 예, 그러니까
용역 8대 이거 시험 안 나와요. 적지 마세요. 5번 지역조합이나 직장조합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소유권을 확보 이렇게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사업은 요거 어디서 나왔습니까? 요 부분은요 95% 이상이 소유권을 확보된다 했는데 자 5번의 제목은 매도 청구입니다. 매도 청구와 연관성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5번의 제목을 이야기하기 전에 요건 이렇게 생각하세요. 건설회사가 여기 있습니다. A라는 사업 주체가 건설회사인데 이 사람이 사업 계획 승인권자에게 이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러 가야 됩니다. 사업계획 승인. 그럼 사업계획 승인 규모는 대개 아파트는 여러분들 몇 세대입니까? 30세대 이상이죠.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그 다음에 대지는 10,0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아파트를 30세대 이상을 건설하겠다. 그래가지고 사업주체가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러 갔습니다. 그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승인 신청을 받을 때 뭐라고 하고 받았습니까? 지금 그냥 땅 한 평 없이도 그냥 신청 받아요? 응? 땅 한 평 없이 자기 땅 한 평도 없이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받아줍니까? 자기 땅을 확보했다는 걸 증명서를 제공해 줘야 되겠죠. 그럼 첫 번째 소유권을 100% 확보됩니다. 당신들 땅 다 갖고 있습니까? 예. 그럼 저희들이 사업계획 승인 내주겠습니다. 그런데 단서가 있죠. 국지주지는 제외됩니다.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토지 수용권이 있잖아요.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를 조성할 때는 토지 수용과 사용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토지 수용권이 있기 때문에 굳이 뭡니까?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소유권을 확보하러 갔더니 두 번째, 지금 여기가 국유지나 공유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국공유지가. 사업 대상 면적은 이렇게 많은데 여기에 아파트를 지으려고 보니까 국유지, 공유지가 찔끔찔끔씩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국유지, 공유지는. 근데 국유지, 공유지는 뭘 받아야 되죠? 개인이 건설회사가 받으려면은 불하 받는다 그러죠. 불하 받는다. 국가기관으로부터 소유한 땅을 내가 개인적인 땅으로 사들려면 불하 받아야 돼요. 이게 쉬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또 계약을 맺어가지고 어떻게 그 계약에 신청을 해가지고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들죠. 언제 이거 받아? 못 받겠죠. 그래서 사용권은 국가나 지자체 찾아갔어. 저희들이 여기 아파트 지으려고 하는데 여기 좀 사용 승낙서라도 써주세요. 이 토지를 지금 우리가 어차피 사들이 되겠지만은 지금 현재는 이제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러 들어가야 되니까 사용할 수 있는 권은, 그 사용 권은이라는 거는 굉장히 넓은 개념이에요. 계약서만 있어도 되고, 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승낙서, 국유지, 공유지에 사용 승낙서를 써주거든요. 그것만 있어도 돼요, 일단은. 예. 그럼 이게 몇 프로? 아니, 아무런 말이 없으면 100%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럼 이 사용권은 속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소유권은 포함되어 있겠지. 포함을 해서 했던 100%. 근데 여기 또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2번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왜요? 알박기가 중간중간에 하고 있잖아요. 알박기. 예? 알박기 하고 있으면은 사용권을 확보하기 어렵죠? 그럴 때 나오는 게 세 번째입니다. 뭡니까? 지구 단위 계획의 결정으로. 이 말이 나오죠? 지구 단위 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사업이다. 결정이 필요한 사업. 그럼 이 말이 나오면은요, 지구 단위 계획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여기에 이 아파트를 짓는 곳이 허허벌판이 아니고 이미 우리가 계획이 마련됐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뭐가 들어가고? 전철이 들어가고, 여기는 학교가 들어가고, 여기는 공원이 들어가고, 여기에 아파트 짓겠단 말이죠. 주택의 건설 용지가 이쪽이야. 그럼 전체에 우리가 땅을 내고 확보할 필요가 없잖아. 보세요. 요거만 확보하면 되겠지. 어떻게 생각하면요. 건설회사가 요 지역에 땅이 확보만 돼 있으면은 딱 할 수 있는데 이 지역에 해필이면 이 땅을 확보한 게 아니라 이거 전체 땅을 조금 갖고 있었던 거지. 그러면은 우리가 지구 단위 계획이 필요한 사업이 같으면은 우리가 여기 아파트 지을 건데 굳이 이 많은 땅을 확보할 필요가 없죠. 그럴 때는 무슨 권한을? 사용 권한을 몇 프로? 요게 80%입니다. 요게 80% 이상을 확보해야 됩니다. 80%라니까 80% 이상.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습니까? 무슨 도 청구? 매도 청구하고 있잖아, 매도 청구. 그래, 80% 이상 확보하는데 나머지는 뭐 하면 돼요? 확보를 한 사람이 확보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매도 청구, 파세요라고 청구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나머지 매도 청구가 가능한데, 가능할 것이 요구되는데, 근데 단서가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10년 전부터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이 돼가지고, 10년 전부터 소유권을 취득하여 온 사람, 10년 전부터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온 자는 제외되죠. 하여 온 자는 제외된다. 이 사람은 매도 청구 못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지구 단위 계획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사용 권한이 몇 프로? 드디어 나왔잖아요. 95% 이상. 확보했을 때 나머지 모두에 대하여 매도 청구가 가능하다. 매도 청구 가능해야 됩니다. 그럼 이거 10년 전부터 뭐 사러 봤든 말건 95% 이상만 확보하면은 나머지는 매도 청구가 가능해요. 그럼 매도 청구 나왔잖아요. 매도 청구라는 게 나오면은 매도 청구라는 거는 이거예요. 확보한 사람이 확보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파세요라고 주장을 하죠. 파세요. 뭐로? 시가로. 몇 개월 이상 협의? 3개월 이상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시가로 파세요 하니까 상대방이 안 팔아요 나와요. 당연히 이렇게 안 팔아. 시가로 뭐 미래 가격이 파면 여기 좀 개발될 건데 뭐 시가가 바뀌겠습니까? 2배, 3배 받겠지. 그러니까 사업이 이제 진척이 안 돼요. 안 팔아요 나오니까. 지금 매도 청구잖아요. 안 팔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 갑니다. 공탁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탁할 때는 감정평가 얘기죠. 감정평가법인의 2구도 이상의 감정 산술 평균한 가격. 감정평가를 해서 이제 뭡니까? 네 번째 사업 시행. 불도저 가져와. 오늘 환기를 버린다 오늘. 사업 시행입니다. 근데 요 1번과 2번에 있어가지고 소재가 불명이다. 어디 살고 있는지 몰라요. 소재가 불명일 때는 2는 30이죠. 우리끼리 소재가 불명이다. 그러면 2는 30이다. 몇 개 이상의? 2개 이상의 일간 신문에 몇 차례 이상 공고하고 2차례 이상을 공고하고 며칠이 지나면은 30일이 경과되면은 뭐 한 것으로? 매도 청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매도 청구가 된 걸로. 그러니까 너네들 연락 없어 봐. 파세요 하는데 연락이 없어. 그러면은 좋다. 저희들은 2개 이상의 일간 신문에 2차례 이상 공고해서 30일이 경과되면은 매도 청구로 간주가 되니까 그 다음에 뭐 하고 공탁하고 바로 사업을 시행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끼리 공식입니다. 매도 청구 나오면은 파세요, 안 팔아요, 공탁 사업 시행. 그 다음에 연락 두절. 연락 두절일 때는 2는 30, 공탁 사업 시행. 다시 갑니다. 연락 두절. 뭐? 2는 연락 두절인데 뭘 파세요? 사람이 없는데. 사람이 있어야 파세요인데 사람이 없잖아요. 연락 두절 뭐? 2는 30, 공탁 사업 시행. 연락 있어요. 3교 이상 협의하고 파세요. 안 팔아요. 공탁 사업 시행.
간단합니다. 이 공식을요,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우리 시험에 다음 중 매도 청구의 절차를 적어 놓으시오. 파세요? 안 팔아요? 공탁, 사업시. 시험은 그렇게 안 나와요. 시험은 뭐가 나오냐? 3개월 이상의 협의를 해야 된다. 요런 거. 그럼 공탁을 할 때 무슨 금액? 감정평가액으로 공탁하고, 파세요. 매도 청구할 때는 뭘 해야 된다? 시가로 해야 된다. 요런 거 시험에 나오겠죠. 요 절차는 제가 만든 겁니다. 파세요? 안 팔아요? 공탁 사업 시행은 제가 만든 거고, 요거는 판스용이야, 판스용. 여러분들이 답안지용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답안지용은 뭘 써야 돼? 말씀드렸잖아요. 시가, 3개월 협의, 감정평가에 이런 거, 그리고 연락 두절일 때는 2는 30 이런 거 나오겠죠. 매도 청구. 그런데 잘 보세요. 요때 이제 제목이 있습니다. 지역과 직장이 뭐와? 요 잘 보세요. 사용권은 95%잖아요. 그런데 여기 단서가 있다고. 요 단서가 요겁니다. 조합하고 등록사업자다. 그러면 공동으로 하겠죠. 주택조합하고 지역조합이 등록사업자 플러스 공동을 한단 말이죠. 공동으로 할 때는 사용권은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 소유권이 얼마? 95%다 말이죠. 이상을 확보해야 되죠. 그럼 나머지 모두에 대하여, 나머지 모두는 무슨 청구? 매도 청구가 가능하다는 거죠. 나머지 모두는 매도 청구.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조합과 등록사업자가 소유권이 95% 이상 될 때 나머지는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잖아요. 보세요. 빙산이에요, 빙산. 얼음 빙자, 얼음산. 바닷물이 이렇게 있어요. 배가 지나가. 배가 보니까 요만큼 있네, 얼음 요거 확 밟아버리니까 하다가 자초됩니다. 요 밑에 보세요. 쿵 봤잖아. 안 깨져요. 이게 안 깨진다고. 이게 작은 덩어리가 아니죠. 어마어마한 덩어리가 있죠. 안 깨집니다. 배가 깨집니다. 배가. 빙산이 안 깨진다고. 배가 깨집니다. 배가 두 동강이 딱 나버려요. 정확하게. 요거는. 지금 있잖아요. 이 지금 95% 소유권 확보가 어디서 나왔나, 이거? 어디서 나왔나? 지금 빙산인데, 야, 이거 지금 보니까, 그 자문에서 보니까 이게 사업계획 승인 신청에다가 승인권자 승인 신청하는데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고, 사용권을 확보하든지 아니면은 지구단위 계획이 어쩌고 하면서 80%인데 나머지 95%인데 마지막으로 나온단 말이야. 마지막으로 이렇게 조합과 등록사업자가 95% 소유권이 나오잖아, 소유권. 이게 있잖아, 이게 있잖아요. 이게 주관식 풀입니다. 뭐 답만 해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공부하면 안 돼요. 지금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그죠? 이렇게 빙산을 뜯어보니까 이렇게 위로 올라가니까 이렇게 골치 아프잖아요. 그죠?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 뭐 답만 외워도 돼요. 답만 맞추면 되니까 어차피. 근데 만약에 시험에 변형이 나와가지고, 변형적으로 시험에 변형이 나와가지고, 요런 거 한번 뚝딱 때려봐, 이런 거. 이런 거. 그래서 그런 문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갑니다. 6번. 자, 지역이나 직장은요, 조합원을 먼저 모집해야 됩니까? 설립 인가를 봐야 됩니까? 또 창문 한 사람 끼내린다. 예? 조합원을 먼저 모집하죠. 자, 지역과 직장 주택조합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조합원을 모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합원이 주택건설 예정수에 얼마가 돼야 되죠? 50%. 주택건설 예정수 50%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택건설 예정수의 50% 이상이 되려면은 이게 조합원이 지금부터 조합원을 모집해야 되는데,
이때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자기 땅이 있어야 돼요. 얼마? 사용 권원 있죠? 이때는 그 토지의 사용 권원이 요게 50% 이상입니다. 선생님, 방금 80%는 뭡니까? 그거는 매도 청구고, 사업계획 승인, 이건 조합이, 저거는 이미 조합이 사업 주체가 다 인간이 됐다고 보고, 사업계획 승인, 그 다음 단계, 저거는.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건 다음 단계인데, 이거는 아직 사람이 안 됐는데, 뭐, 사업 주체가 아니에요, 아직. 조합이라는 건 아직 결성도 안 됐거든요. 사업계획 승인 자체를 못 하는 거예요. 요거는 아직까지. 예, 사업계획 승인 자체를 못 합니다. 왜? 조합이 아직 만들어지도 안 했는데 무슨 조합이 만들어져야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거 아닙니까? 이거는 조합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예, 그러니까 50% 이상이죠. 두 번째, 그럼 조합원을 모집했어. 모집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집했어요. 모집해서 두 번째로 갑니다. 뭡니까? 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을 해야 됩니다. 지역과 직장이니까. 이때는 또 신청하러 갈 때에 토지 사용권은 얼마 있어야 돼요? 80%인데 이때 토지의 소유권은 얼마? 15% 이상이 있어야 되고요. 그 토지의 사용 권원이, 그렇죠, 요게 얼마다? 80% 이상이죠. 요 두 개가 플러스입니다. 동시만족이 돼야 됩니다. 동시만족이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80% 이상만 있다, 이거 가지고 안 돼요. 소유권이 15% 이상이 나와야 된다. 이거 무슨 권이? 소유권이. 선생님, 여기는 50%가 소유권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도 돼요. 소유권이 없어도 돼요. 사용승낙서만 받아도 돼요. 그런데 여기는 소유권이 15% 이상을 반드시 포함을 해야 됩니다. 플러스예요, 플러스. 근데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 또는 들어가잖아요. 또는 들어가면 틀려요. 그럼 15%만 확보하면 된다는 이야기인데 말 안 되는 거지. 15%가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사용권원이 80% 이상입니다. 그럼 요때는 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죠. 그죠? 그럼 이렇게 갖춰서 세 번째, 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드디어. 자, 아직 안 끝났어요. 드디어 지역과 직장이 설립 인가 받았다고요. 그럼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이제 하러 가야 되겠죠. 네 번째 절차가 설립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등기 안 해도 됩니다. 그럼 네 번째 뭐 해야 되냐? 이때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러 가야 되죠. 승인 신청. 물어보겠습니다. 인가 받고 몇 년 안에 해야 돼요? 설립 인가를 받고 몇 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됩니다. 조합은 2년이잖아요. 2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그 나중에 막 헷갈릴 때 우리가 왜 이게 자꾸 특강을 한 번씩 들어야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공부할 거는요, 찔끔찔끔 공부를 했거든요. 조합원의 모집 50%, 요거 찔끔 공부하고, 그 다음에 조합 설립인가 신청 조금 공부했어요. 이게 뭐하고 연결되는가? 연결고리를 공부 안 했어. 제가 연결을 시키잖아요. 이제 연결시키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 설립인가 받고 몇 년 이내? 2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되는데, 만약에 2년 이내에 인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어요. 반드시 하는 건 아니에요.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 신청은 2년 안에 하라. 너무 늦어버리면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까지입니다. 그래서 요거 조심해야 돼요. 50%, 15%, 80%,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러 갈 때, 요거 이제 드디어 가러 갈 때 100%인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어려우면은 어쩌고 하면 80%고 95%도 되지만 공동으로 할 때는 소유권이 95%. 그렇죠? 예. 요거는 이거 두 개가 연결된다는 거. 이거 먼저 처음에는 조합 먼저 공부해야 되겠죠. 요게 먼저 순수고요. 그 다음에 설립인가를 받은 상태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거죠. 예. 자, 이렇게 연결됩니다. 자, 그럼 60번에는
50% 이상의 사용구는 왜? 조합원 모집에다가 조합원을 모집 있죠? 거기다가 네모를 딱 치버리세요. 네모. 조합을 모집하는 것만 초점을 맞춰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인가를 받기 위하여 조합을 모집하잖아요. 인가 신청 자체를 물어본 거 아니죠? 그러니까 50%죠. 만약에 인가를 받는다 그 말만 나오면 80%, 소유권 15%인데 인가를 받기 위하여 뭐를 모집하는 거요? 조합원의 모집에 초점을 둬야 된다. 이거는. 그러면 이때는 50%고 시장군수구 청장한테 신고하고 공개 모집이죠. 무슨 방법으로? 공개 모집. 그럼 50하고 공개 모집. 네. 50하고 공개 모집 들어갑니다. 7번. 다음의 경우는 사업계 승인 안 받죠.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 건물인데 주택의 수는 300세대 미만이죠. 주택과 주택이 아닌 용통 건축물.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연면적의 비율이 90% 미만일 것이 요구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런 식으로 이거 전체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의 연면적의 비율입니다. 그럼 만약에 있잖아요. 여기에 90% 미만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전체의 연면적 중에서 이런 식으로 잘 보세요. 주택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만약에 85%입니다. 주택이. 그러면 나머지 상가 부분이 15%가 되겠죠. 예, 이런 경우는 사업계획 승인 받습니까? 이 주택이 300세대 미만입니다. 300세대 미만이고 무슨 지역이죠?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인데 유통 빼놓고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입니다. 주택의 수는 300세대 미만이고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만의 연면적의 합계 비율, 주택의 연면적의 비율이 얼마죠? 90% 미만이죠. 이럴 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안 받는다는 거죠. 이럴 때 사업계획 승인을 안 받습니다. 그럼 사업계획 승인 안 받고 어떻게 하는 거죠? 허가. 건축 허가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요거는 사업계획 승인 안 받죠? 사업계획 승인 안 받고, 대신해서 뭐만 받으면 돼요? 건축법에 허가만 받으면 되겠다. 그래서 전체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이 차지하고 있는 요거 연면적의 비율이 90% 미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런 거는 되겠지만은 90% 미만이니까. 90% 미만. 만약에 주택이 95%고 상가가 5%다. 여기 95% 5%예요. 그럼 90% 넘었죠? 그럼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90% 미만. 미만이 중요합니다. 미만의 동그라미. 저는요, 그 언저리 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90% 이하가 아니야. 미만이에요, 미만. 그 말이 중요한 거예요. 자, 8번 넘어갑니다. 8번. 국가, 지자체, 주공, 지방공사가 단독이나 공동으로 총지분의 50% 초과에 출자하여 만든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예산은, 자, 물론 이제 자산관리는 주공이고, 이 사람이 주택건설인데, 이때 주택건설 밑줄 갈로 써놓고 주택건설 사업이 무슨 사업이죠? 무슨 주택? 그렇습니다. 공공주택 건설 사업이에요. 공공주택. 그냥 일반적인 주택이 아니야. 공공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국토장관이다. 그럼 8번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8번은 어디서 나온 거죠? 사업계획 승인권자죠. 8번은, 자, 이게 빙산의 일각만 나온 거예요. 그럼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원칙이 뭐예요? 원칙은 면적이죠.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은, 저한테 강의 안 되시면 맞네. 이 10만 미만은요, 삼특이 광시장군수라고 합니다. 삼특, 3특. 3이 먼저 나와야 돼요. 삼특이 광시장군수. 특별시, 특자시, 특자도, 광역시 시장군수예요. 저는 3. 삼특 광시장군수.
그 다음에 이상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예. 대도시 시장은 인구가 50만 명 이상 시의 시장을 말합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요때 선생님, 요때 시가 뭡니까? 삼특이 광이라 했죠. 예. 그랬더니 선생님, 여기도 삼특이 광이고, 그럼 삼특이 광 똑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세 번 지금 반복하고 있거든요, 얘가. 예? 똑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왜? 선생님, 그럼 미만이나 의미가 없잖아요. 이상이나 미만이나 다 삼특이 광이네요. 면적, 이게 사업계획 승인 규모가 적은 거요, 큰 거요? 아파트가 30세대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청에서 다룬 문제가 아닌 거예요. 시청으로 바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규모 자체가 크기 때문에 면적하고 관계없이 규모가 크다, 규모가 있잖아요. 예, 아파트가 30세대 이상. 예? 규모가 크기 때문에 면적과 관계없이 규모만 크니까 이거는 삼특이 광 시장 군수는 이게 미만이고, 삼특이 광도 대도시장은 이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또 기억하기 어려우니까 시도사 대도시장 하고 이거는 삼특이 광 시장 군수. 이게 처음에는 적응이 잘 안 돼요. 예? 두 번만 반복하면 돼요. 두 번만. 딱 미만 삼특이 광 시장 군수. 특광시장, 처음엔 특광시장 군수 하세요. 그냥 특 해놓고 3 하면 되니까. 특광시군, 밑에는 시도의사 대도시시장. 예, 끝.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자, 국토장관이 이제 사업계획 승인 받는 거는 첫 번째, 사업 주체가 누구일 때? 국가이거나, 예, 주공일 때죠. 예, 주공일 때. 두 번째, 면적이 얼마 이상일 때?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자,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예, 도시개발 사업이나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 중에서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이죠. 예,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 중에서 누가 지정 고시? 국토장관이 지정 고시한 지역에서 예,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한다는 거죠. 예, 규모의 사업을 한다. 그 다음에 광역시나 수도권, 예, 수도권과 광역시는 지역과 지역 간의 균형적인 예, 균형 개발, 또 지역 간의 어떤 불균형 해소, 예, 이 불균형을 해소하고 균형적인 개발을 목적으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역시 국토장관이 지정고시를 합니다. 지정고시한 지역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 네 번째입니다.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죠. 그럼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국지주지가 총지분의 몇 프로를 예, 부동산 투자회사는요 50%를 초과하여 출자법인으로서 예, 공공주택 사업을 건설할 때 물론 자산관리는 한국 예, 토지주택공사가 자산관리를 한다. 그 관리한 상태에서 예, 공공주택을 건설할 때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공공주택을 건설한다. 요럴 때죠. 예, 요 사업을 할 때는 예, 국토장관한테 가요. 4개입니다. 4개. 4개. 예.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여기서 나온 게 이제 위탁관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8번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게 8번이 어디서 나온 거죠? 사업계획 승인권자인데 그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국토장관한테 사업계획 승인 받는 게 4개가 있죠. 그 4개 중에서 1개를 뽑아낸 거예요. 한 개만 뽑아낸 거죠. 한 개만. 예. 그래서 이것도 빙산의 일각입니다. 한 개를 뽑아낸 거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9번. 9번은 제목이 뭐죠? 매도 청구입니다. 그 매도 청구는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한 대지 소유자가 확보하지 못한 소유자한테 뭐로 매도할 것을? 시가.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 소유자와 매도 청구하기 전에 몇 개월 이상 합의? 3개월 이상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죠. 예. 그 다음 10번. 감리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반 사항을 발견했을 때 지체 없이 시공자와 사업주체에게 위반 사항을 시정해달라. 예? 통지하고 며칠 이내 보고죠? 7일 이내 보고입니다. 7일 이내. 예,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해야 된다. 7일, 일주일, 7일. 예, 3번, 7. 그 다음 11번. 공동주택의 3층 이상이죠. 3층 이상 발코니에 세대 간의 경계벽을 설치할 때에 화재가 났을 때 피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뭐를 경계벽에 설치하거나? 피난구입니다. 피난구. 3이 들어가고요. 피난구가 들어가요. 피난구. 아시죠? 피난구. 예, 그러니까 이 베란다에다가 그 옆에다가 피난구를 설치하라는 이야기죠. 경계벽에. 그럼 설치도 해도 되고 경계벽의 구조를 파괴할 수 있는 경량 구조로 할 수 있는데 경계벽에 창고라든가 이와 유사한 시설 설치할 때는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지 않는다. 그 다음 12번. 몇 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할 때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해야 됩니까? 여기 갈로안에 100세대입니다. 12번은요. 100세대. 100세대만 넘어도 100세대만 이상이 되더라도 주민공동시설을 설치를 하죠. 하는데 이제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4분의 1까지 강화 완화도 돼요. 그런데 총량 규제를 받기 때문에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은 세대당 얼마?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이고 1000세대 이상은 500에다가 세대당 2제곱을 더한 면적을 주민공동시설을 설치를 해라는 얘기죠. 예. 요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목은요. 그 100이 들어가고 12번에 100이 들어가고 동그라미 1번은 세대당 2.5. 동그라미 1번 들어가죠. 그럼 세대당 얼마? 2.5가 들어갑니다. 2.5제곱미터. 요거를 더한 면적이죠. 그리고 만약에 1000세대가 넘으면은 500에다가 세대당 2제곱을 더한 면적이다. 되겠습니까? 자, 13번. 예, 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의 소유자들은 단지 전체에 속하는 일부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 등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이후에 소유권을 회복한 자, 즉 실소유자에게. 자, 요거는 13번의 제목은요.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입니다. 적어 놓습니다. 예, 13번의 제목은 적어 놓으세요. 제목을 적어 놓으세요. 예, 13번의 제목은 예,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입니다. 자, 그럼 요거는 이런 이야기죠. 지금 여기 아파트가 이렇게 있는데 얼마 이하에 5% 미만입니다. 100분의 5죠. 예. 5% 미만의 토지가 실소유자가 승소 판결로서 예, 판결에 승소 판결, 즉 판결이 이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이 5%만큼의 토지를 잃게 된 거예요. 소유권이 넘어간 거예요. 이 사람한테.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소유권이 회복이죠.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소유권이 회복한 거고, 예. 분양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소유권을 뺏긴 거고, 그만큼 지분을 뺏긴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토지, 분양 대상, 분양받은 사람. 요거 분양받은 소유자가 있겠죠. 소유자들이 대표자를 먼저 선임을 해야 됩니다. 그럼 대표자 선임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4분의 3 이상의, 이 소유자들이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대표자를 선임합니다. 그러면 그 대표자가 누구를 상대로? 실소유자를 상대로 해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매도 청구. 이 5%를 파세요. 5%. 네 5% 미만을 갖고 있죠? 이 땅을 다시 파세요라고 청구할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대표자는 다시 이 사업 주체에게 구상권 행사할 수 있죠. 예.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소송에 대해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럼 사업 주체에게 소송의 비용 전부 일부를 뭐 할 수가 있어요? 2번 구상권 행사 들어가죠. 구상권 행사. 그러면은 실소유자에게 적어도 매도 청구에 대한 의사 표시는 몇 년 전까지? 2년 전까지 송달이 돼야 됩니다. 뭐를 한 날로부터? 소유권을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소유권 회복한 겁니다. 소유권을 회복한 날로부터 2년 전까지 송달을 해야 됩니다. 송달. 그럼 여기 이제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죠. 송달부터 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매도 청구예요. 송달이 바로 매도 청구예요. 네. 매도 청구하겠다는 의사표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갖다가 네가 해야 될 부분을 우리가 대신해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을 내놔라. 이런 식으로 사업주체에게 구상권 행사 들어가는 거죠. 요거 다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분양받은 소유자들이 이제 4분의 3 동의를 받아가지고 대표자 선임하는 게 제일 먼저고, 대표자가 실소유자한테 2년 전까지 송달하고 매도 청구하고 그 다음에 그 비용 일부를 구상권 행사 들어가는 이 부분입니다. 간단하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13번은 사용검사를 받은 이후라도 소유권을 회복한 자, 즉 실소유자에게 해당 토지를 뭐로? 시가로. 항상 매도 청구 나오면요. 항상입니다. 항상. 매도 청구 나오면은 무슨 가로? 시가로 하는 겁니다. 현재 시가로 매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주택의 소유자들은 대표자를 선정하여 매도 청구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때 소유자 전체의 얼마 동의죠? 4분의 3 이상의 동의죠. 갈로속에 얼마 들어갑니까? 4분의 3 요거. 4분의 3 이상의 동의입니다. 저는 13번 문제 같은 게 이제 갈로속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가장 핵심적인 거잖아. 뭐로 매도 청구할래? 시가 얼마 동의? 4분의 3. 가장 핵심적인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자, 14번에는요, 국민주택 용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채비지 매각을 요구할 때,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채비지 총 면적의 50%입니다. 50% 범위안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사업주에게 매각할 수 있다. 그럼 채비지라는 거는 뭐예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사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남겨둔 토지죠. 남겨둔 토지인데 요거를 갖다가 국민주택 용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매각을 요구했을 때 총 면적의 50%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답니까? 해야 한답니까? 이게 또 끝에 말이 중요해요. 객관식 문제에서는 매각하여야 한다면 틀립니다. 또 이거. 할 수 있답니다. 자, 첫 시간은 요까지 해놓고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조금 쉬었다가 바로 뭡니까? 15분 들어갑니다.